잘생기고 예쁜 것들 다들 좋아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인간적이고 다들 추구할 것이며, 저도 뭐 선스크린 바르고 뭐 저도 운동을 하고 있고 막 달리고 뭐 살 빠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의 외모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라 외모지상주의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준을 강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유 선택지가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생기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야죠. 근데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 행사 하러 갔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서 이제 인사하고 뭐 안녕하세요 어쩌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생각보다 몸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좀 근육이 있으시네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경험해 봤어요. 근데 뭐랄까요? 이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3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뭔가 사람을 처음 보고 처음 만날 때 갑자기 제 겉모습에 대한 말이 튀어나오는 게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적응이 안 될까 모르겠는데 되게 의아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일하러 왔는데 그냥 뭐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 행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왜 제 몸 얘기가 나오지? 이건 너무 약간 좀 칭찬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이 얘기를 때와 장소를 가려서 여기서 할 일인가?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른 문제를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우리 일상에 외모지상주의가 막 스며들어 있는데 이런 걸 막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좋은 말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일단은 먼저 좀 약간 경고문을 좀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외모지상주의를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예쁘고 잘생기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뭐 예쁜 거, 잘생긴 거 최우수의 어떤 기준을 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뭐 누구나 당연히 뭐 사람인지라 뭔가 스스로의 모습을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들 매력을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것도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젠가는 짝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서는 뭐 생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외모지상주의는 그저 그냥 잘 생기려고 예뻐지려고 매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 미의 기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외모지상주의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따져보면 외모지상주의는 정작 아름다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주를 한번 달아놓고 싶은 게 저는 이런 뭐랄까 미의 기준이나 외모의 기준이 미국 중에서도 특히나 좀 취약한 곳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비해서 그나마 좀 외모에 대해서 덜 신경 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워낙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터치를 하려고 하는 문화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뭐 지역적으로도 되게 차이가 커요. 뭐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랑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랑 LA에서 사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몬트에서 왔는데 버몬트 사람들은 외모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버몬트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냥 바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목장 다니면서 젖자다가 학교를 다니는데 뭐 어디 소똥이 묻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버몬트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할
겨를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곳에서 온 사람인데 저도 도시 생활을 해봤고 취업을 해봤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외모를 갖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배경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고는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외모 지상주의는 제가 봤을 때는 생긴 거, 예쁜 거, 미의 기준, 아름다움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경험하는 그런 일상적인 외모지상주의는 말 그대로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한자어이니까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한번 따져보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외모니까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생긴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코, 눈, 코, 입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겉모습 말 그대로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고 뭐 화장을 했느냐, 옷차림까지 이런 거 다 외모잖아요. 이거 다 겉모습이에요. 그리고 지상이라고 하면 으뜸, 가장이라는 뜻인데, 주의, 그러니까 사고 방식, 사고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긴 것을, 겉모습을 가지고 그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가 아니라 뭔가 생긴 것을 중요시하는 흐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의미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외모에 가치의 중심을 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무게를 많이 갖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너무 언어적인 분석이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한자어의 뭐 무슨 사전적인 의미를 굳이 따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일상적으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상에서 이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만 한번 보면 그냥 사전 그대로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한번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거를 본다면요, 거의 외모가 대한민국의 스몰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스몰토크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 어때 하고, 뭐 어쩌고, 그 가방 어디서 샀니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어디 갔는데 뭐 어떻더라 하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들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업무적인 얘기를 하거나 관계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무슨 얘기를 뭐 해도 되는 건지가 약간 이렇게 맵을 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모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살 빠졌네? 아니면 뭐 예뻐졌다, 아니면 뭐 얼굴이 좋아 보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멘트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근육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사실은 근육이 많지도 않은데 왜 그거를 얘기하지 싶으면 이 사람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뭔가를 좀 좋게 말을 해야 돼서 뭘 말해야 되지?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말해야지 하고 이제 그거를 잡아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안 했으면은 얼굴이 작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뭐 어떤 좋은 마음에서 말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스몰 토크 같은 외모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실물이 낫다, 아니면 실물이 똑같다,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뭔가 무슨 말이지? 의미가 있는 말인가? 그냥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약간 공감을 하려고,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신호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살쪘네, 요즘에 재밌게 살고 있나 봐, 아니면 뭐 헬스케 보여, 아니면 피곤해 보여, 요즘에 많이 바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던지는 말로, 시작하는 말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에 외모에 대한 말이 이런 역할이나 엄청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더 심한 경우에도 나타나요. 뭐 그냥 뭐 이력서에도 사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신분증이 있잖아요. 신분증이나 학생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생증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때 주변에 어떤 뭐 기기가 없어서 그냥 사진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거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거를 묻지 않고 그냥 다듬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물이 제 얼굴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비스듬한데 근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근데 그거를 학생증에 붙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 신분증에 붙이는 사진 그런 것들이 뭐 자동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화기를 만들 때 자동으로 거기에 필터가 깔려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한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부러 나는 외모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해야지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상 그거가 어디에 녹여져 있고 자꾸 많은 데에 녹여져 있다 보니 우리가 의도치 않게 엄청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됐다라는 게 그게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여기저기 녹여져 있는 이거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생각해보면 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괜찮을 수 있는 것 같고 가끔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건 약간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의아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싶은 경우들 몇 번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뭐 키도 있고 뭐 코 큰 것도 있고 탈모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건드릴 만한 주제가 있는데 키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뭐 제가 처음으로 키 작은 거를 해봤냐 뭐 그런 건 뭐 한국 와서 처음으로 키 작은 거 해본 건 아니잖아요. 원래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키가 작으니까 미국에서도 키가 작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한번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인 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뭔가 호르몬 복용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가 너무 안 클까봐 너무 안 커서 계속해서 되게 작을까봐 걱정을 하셨던 건데 그게 배경 정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160이거든요 160인데 안 좋은 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한 159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49였다고 친할아버지가 149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어머니가 제가 키 작은 거를 보니까 그것보다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을 하셔가지고 호르몬 복용을 해야 되나 하고 막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안 했고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거든요. 복용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하고 그걸 사양했고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뒤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이게 좀 고정관념이긴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에 파견이 된 세대들이 많아요. 윗세대가. 그러면 80년대, 뭐 70년대 한국에서 이제 파견이 된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르신이 되셔가지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올 때는 거기서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타일러는 키가 작은데 동양권에 가면은 살 수 있는 옷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이 키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심어져 가지고 그러면 저는 너무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쇼핑을 할 때 대학 다닐 때는 그 아동까지는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쇼핑하는 섹션에 주로 가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가면은 나에 맞는 옷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이제 키가 항상 그냥 저의 일상의 일부인 건데 그거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저는 그냥 애초에 그거를 일찍이부터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런데 진짜 기분 나쁜 순간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탄 거예요. 2호선인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에 무슨 어르신이 저를 보자마자 말을 건 거죠. 이게 제가 알려지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바로 했던 말이 한국어였고 그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빵 터지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줄임문이 열려요.
자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러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던져줄 수 있는 말은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웃지? 미국 사람이라는 게 뭐가 웃기지? 키가 너무 작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순간 그때 바로 그러니까 제 국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그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저를 보고 막 프랑스? 스위스? 막 이랬던 모습. 그냥 멀리서 그냥 국적 이렇게 던지는 거 미국이 자꾸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세대가 분명히 뭔가 미국 사람들이 다 키 크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흘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은근히 좀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근데 어쨌건 그냥 흘리죠. 근데 또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죠.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방송에서 너무 키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쓰지만 다들 날린 거예요. 근데 왜 이러지? 근데 이런 경우들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의상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상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스타일리스트니까 뭐 되게 뭘 입혀주고 어떤 거를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모습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걸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깔창이 이미 깔려진 구두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고 이렇게 막 갑자기 키가 커졌다가 그거를 이제 벗으면 다시 키가 작아지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실제 제 키랑 다른 게 나가는데 실제 세상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막 자기 키를 스스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필요 없어서 그냥 그런 걸 이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촬영을 할 때 있잖아요. 방석을 깔아줘요. 지금도 깔아주세요. 제가 안 물어보는데 굳이 방석을 끼워 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과하게 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5개 이렇게 쌓여있는 거지만 앉으면 다 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순간 그냥 왜 이런 걸 준비하시지 싶었다가,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랑 같아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판을 준비해 주는 경우, 사실 저는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키가 작아 보이면 뭐 어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작구나 사방에서 키가 작아 보이면 안 돼인 것처럼 이렇게 고정 세팅인 것처럼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키 작은 사람으로서 뭔가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저는 안 바꾸고 싶은데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키에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만 그치는 얘기였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 이 얘기를 막 덜어놓고 막 이럴 건 아닌데, 근데 키에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던 초반에 또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화장을 해주시죠. 화장을 해주시는데 안 물어보고 점을 가리려고 하는 거. 저 이제 목에 점이 있잖아요. 목에 점이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가리려고 안 묻고. 그러니까 안 물으면 저는 그러면은 사실 제 모습이잖아요. 제 모습인데 이거를 가릴지 안 가릴지 제 결정이어야 되는 건데, 안 물어보고 당연히 이걸 가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 분명 이게 키스마크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냥 가려야 된다 하고 이제 가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제가 당연히 이거를 가리고 싶을 거라고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약간 거부하는 것도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가려드릴까요?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차라리 물어보시는 게 나은데, 근데 이 점도 사실 또 이게 문화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birthmark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생긴 점, 그리고 이제 주로 막 어머니한테 선물 받은 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냥 나만 갖고 있는 점,
이렇게 내 거야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되게 그냥 이제 대부분이 점이 있으면 그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굳이 가려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걸 막 부끄러워할 줄 알고 계시는 건가? 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냥 획일화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그냥 같은 톤, 같은 하나 그냥 그래서 뭔가 튀는 게 없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지. 아직은 결론까지는 못 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뭔가 그럼 미국에서도 사실 뭐 탈모하면 뭐 놀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근데 별로 약간 뭔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개의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탈모를 하기 전에 한번 삭발을 했거든요. 2009년인가? 2010년인가? 2010년이었어요. 2010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대사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원래 있었던 이쪽에도 머리가 길었었어요. 막 여기로 막 내려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제가 그냥 삭발을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탈모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 제 두상이 어떻게 생긴지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 돈이 너무 없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워싱턴 DC에서 너무 비쌌어요. 제가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슨 돈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발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냥 삭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대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말고 2명 더 계셨어요. 대사님 말고. 근데 이제 그 2분 중에 한 분이 약간 제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란 듯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미셨네요 하고 그거 막 안 좋아하는 듯한 말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지? 왜 안 좋아하시지? 무슨 일이지? 그냥 밀 수도 있는 건데 하고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집에서 밀고 있었어요. 집에서 밀고 있었는데 그때 룸메가 있었는데 룸메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미는 게 신기하다, 밀고 다니는 게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이제 밀고 싶으면 나도 밀어줄게 하고 그냥 어차피 이제 밀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런데 이제 좀 뭐라고 했지? 건방져 보인다고. 아니 이게 좀 약간 어떻게 이해를 못했던 게 건방져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군대 갈 때 다 그렇게 이발기 들고 이렇게 해서 뭐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뭐지?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러면 옛날에 그 대사관 다녔던 사람이 저를 보고 건방진 사람이 직장에서 못 하면 안 되는 이 머리 스타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런 약간 머리를 가지고 좀 많이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어쨌거는 저는 어차피 탈모할 거라고 미리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아버지는 뭐 20대 초반에 탈모를 했고 그리고 뭐 삼촌 그리고 양쪽 할아버지 다 탈모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저는 그냥 탈모 운명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저도 뭐 아버지를 놀렸죠. 왜냐면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forehead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F-O-R-E 앞을 말하는 거거든요. forward 할 때 앞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의 앞부분을 말하는 건데 근데 for가 또 숫자 4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탈모한 아버지를 놀릴 때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그렇게 놀렸었는데 forehead이라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면은 4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공간이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forehead가 아닌 five head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예 이렇게 다 나갔으니까 2손 head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놀렸었어요. 그걸 이제 약간 사랑스럽게 이제 아버지를 놀리는 건데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 이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몇백 번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저도 탈모할 거라는 사실을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선택지가 있었죠. 그러면 제가 뭐 약을 복용하고 온갖 방향으로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경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받아들이자 하고 그냥
그렇게 어차피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너무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 거지. 이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괜히 이렇게 맨날 그런 걸 이제 신경 쓰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생긴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는 후자를 채택했는데,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방송계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화장하시는 분이랑 헤어를 하시는 분이 가끔 따로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그러니까 막 자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채용을 했잖아요. 뭐 그 자리에 이제 나오신 그 출근을 하신 거잖아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화장을 하고 있고 옆에 헤어하는 사람은, 근데 제가 앉았을 때 뭐 하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표정이 너무 웃기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 약간 하려고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또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쉬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자꾸나 이렇게 뭔가 건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뭐 안 건드리면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쁜 행동을 한 걸까봐 하고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되게 강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스타일리스트나 헤어 하시는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제 앞에서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머리나 탈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눈길이 어떠냐면,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눈치를 봐요, 진짜. 근데 그냥 자유롭게 알았어, 그냥 저랑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자꾸나 눈치를 보고 제가 막 그 주제만 나오면 기분이 상할 것처럼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거슬리는 건데, 이러다 보면 콤플렉스 없는 사람한테 콤플렉스를 심게 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가 뭐야? 다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 싶었으면 바꿨겠죠. 심고 싶었으면 심었죠. 문신 새기고 싶었으면 새겼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한 데 이유가 있는 건데, 얼마나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선택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자기 머리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외모지상주의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주제만 나오면 자꾸나 신경 쓰는 게 외모지상주의인 거지, 제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자꾸나 보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외모지상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걸까? 가끔 필요 이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확실히 맞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촬영을 하죠. 그래서 뭐 방송도 찍고 광고도 찍고 뭐 어디 인터뷰 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필 사진 찍거나 아니면 광고 인쇄용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뭘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사진을 뽑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컷, 뭐 신난 컷, 놀란 컷, 웃는 컷, 깔깔깔깔깔 뭐 이런 컷 뭐 엄청 많이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 폭이 있어야지 뭔가 나중에 선정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항상 광고나 이런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근데 사진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표현이 너무 많아요. 표정이 왜 이렇게 다양하죠? 하고 표정 너무 잘 지으세요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모든 사람한테 해주는 말인가? 라고 당연히 뭐 그냥 그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그러니까 어차피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냥 좋은 말을 해줘야지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올 걸,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이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나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할 때 사진가의 표정이 본인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 놓인 거예요. 본인이 일이
요런 시원해 막 요런 표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래서 진짜 표정이 많다는 얘기네 하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시술을 그렇게 보톡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받으면 실제로 표정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육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못하고 이런 거를 못하고 막 엄청 막 못생긴 이런 표정을 못 만들어요. 근데 주름이 잡혀야만 그런 표정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사진가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어디에 그늘이 지고 얼마나 이런 이제 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어떤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격한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광고성이 있는 사진일 때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찍은 사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저만큼 주름이 새겨지는 사람을 못 만나 봐요. 저만큼 이렇게 보톡스를 안 받는 사람을 못 만난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표정을 지을 때 어떻게 보일까봐, 주름이 새겨질까봐 너무 신경해서 그거를 격하게 못 찍는 건가? 어쨌든 답은 안 나왔지만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분명히 우리가 어때 보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되게 큰 한계를 스스로 가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나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거는 잘생기고 예쁜 것들 다들 좋아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인간적이고 다들 추구할 것이며, 뭐 스스로 그걸 더 하게끔 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겠죠. 저도 뭐 선스크린 바르고 뭐 스킨 바르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고 막 달리고 뭐 살 빠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의 외모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라, 외모지상주의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준을 강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탈모를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었죠. 저는 뭐 그냥 탈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신경 써서 어떻게 바꾸려고 맞서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한 선택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그게 너무 다르다라고. 왜냐하면 본인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외모지상주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도 신경을 대신 쓰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얘네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유 선택지가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생기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야죠. 근데 안 바꾸고 싶으면 안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이 선택지가 정말 타당하게 주어지는지가 조금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를 대신 써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덜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틀에 맞출 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워도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만약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겼으면 하는지를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안 바꾸고 싶은데 이거 되게 자랑스러운 점인데 가리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코가 특별히 좀 다르게 생겼는데 굳이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서 누구누구 코, 누구누구 머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지도 주어지면은 굉장히 좀 독창적인, 희소하고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매력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델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되게 모델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모델을 봤을 때 뭔가 다들 예쁘고 잘생겼다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짜 잘 나가신 모델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냥 전형적인 그런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예쁘고 잘생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쁨과 잘생김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가 있다 보니 이 사람은 너무 찾아볼 수 없는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네 해서 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창적인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모델로 선발이 되고, 그런 거가 더 각광을 받게 되면서 진짜 유명한 모델이 돼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뭔가 나만의 매력점 막 이런 것들을 더 살리고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굳이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나만의 모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거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좀 약간 뭐 더 일해야 되나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네모고 너는 동그라미인데 너가 나처럼 네모가 되려고 하면은 동그라미도 못 되고 네모도 못 되면서 무슨 엉뚱한 다른 이상한 각진 동그라미가 될 텐데, 그거는 너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너는 동그라미로서 너무나 예쁜 사람인데 그거를 굳이 왜 바꿔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그런 도형이 있는데 우리만의 그런 도형이나 모습이 가진 매력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살리는 게 참 아름다운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굳이 다른 모습에 다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개성, 각자의 모습, 각자의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동그라미대로, 다른 사람 네모대로, 다른 사람 세모대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훨씬 더 볼만한 거리가 많아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한 가지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다양한 예쁘고 잘생긴 것들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뭔가 쌓인 걸 한꺼번에 이제 털어놓는 것 같은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함께 나를 볼까요? 바이바이.